54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6이 여러분 이거다. 선후관계라는 말을 써. 그치?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고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논리적 연결 외에 54페이지 올바른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선후관계라는 게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삽입이나 순서 문장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이 얘기 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마 그대들한테 문제를 풀어줄 때 순서라던가 삽입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하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시어였고 두 번째가 연결어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대명사가 지시어죠 뭐야. 그치? 대명사나 지시어나 같은 개념인데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인칭 대명사도 대명사지만 이런 this, that, those, such 얘들아 such는 살짝 체크만 하고 그러한이라고 알아두고 갈게요.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대명사의 개념, 지시어의 개념으로 본다. 얘네를 나오면 무조건 앞에 누굴 받았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these goals를 썼어. 그럼 앞에 누굴 받았지? 이걸 보란 얘기인 거죠. they를 썼어. 그럼 앞에 누굴 받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한번 체크하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정관사 더가 있는데 얘들아 이런 거야. 셀 수 있는 명사가 처음 언급될 때는 불특정함으로 부정관사 on을 붙이고 이게 다시 언급이 되면 뭐라고? 다시 언급이 되면 특정한 것이 되므로 정관사 더를 붙인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정관사 더라는 건 그라는 뜻으로 써서 앞에 명사가 다시 반복이 될 때 그 반복에 대한 명사를 대명사로도 쓰실 수 있지만 더 플러스 명사로 바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고 페이지를 옆구리로 여러분 가면 첨가라는 게 있어. 얘들아, 첨가는 그냥 이거야. 어떤 정보나 설명을 추가 나열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앞에 나온 정보나 설명을 보강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요거랑 저희가 비슷하게 해봤던 게 그 앞에 얘기한 챕터 5 아니었어, 얘들아? 예를 들면 잠깐만 페이지를 봐봐. 챕터 5에 46페이지 기억나? 그 46페이지에 저희가 유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likewise, similarly, by the same token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는데 유사랑 첨가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 얘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라고 얘기하면서 likewise 쓰고 B를 쓰면은 결국 앞 얘기에 대해서 B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also도 그런 거야. A를 써놓고 또한 B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은 약간 개념인 거죠. 서로 같이 연결성이 있다. 자, 그래서 다른 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얘기고요. 문제는 너무 많아 단어가. 자, 그래서 also, to, as well, 또한, besides, 또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 further, more라고 얘기하는 거. 자, even worse 더 심각한 것은 what is more 더욱이 게다가 얘들아 근데 이거는 긍정의 의미에서의 더욱이 게다가고 what is worse라고 하면은 똑같은 더욱이 게다가인데 얘는 부정적 개념에서의 더욱이 게다가잖아. 이런 거 좋죠.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때 2는 너무 뭐뭐해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또한 역시란 뜻이에요. 근데 to는 알아둘 게 문장에 얘들아 이렇게 써놔. 문미의 위치에 문장의 꼬리에 온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밑에 보이죠? 여기 맨 끝에 쓰는 거. 또한 역시라고 할 때는 꼬리에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시면 시간 순서 얘기할 때, 자, 이후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after, next, then 쓸 때, 특히 약간 then이 조금 헷갈리는 게, 그 후에란 뜻도 있고, 뭐 저희가 때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번, 2번, 3번. 그때?
라는 의미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상황을 보셔야 돼요. afterwards 체크하시고 나중에 그 뒤에 after a while 잠시 후에 이런 표현들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문제를 좀 잠깐 풀어보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삽입 요형의 형태인데, 그럼 삽입을 얘기할 때, 순서를 얘기할 때 지시어나 연결어를 잘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특히 지금 연결어에 해당하는 저희 besides, 게다가라고 얘기하는 뜻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이때 여러분 잘 보시면 it wouldn't be much fun 이라고 얘기 안에서 요때 it이 가리키는 말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결어도 잘 봐야 되고, 이 경우는 이 it이 대명사가 아닌가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또 it이 또 있어. 그죠? 그래서 이때 it이 또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누드피 멋지번. 그러니까 많이 재밌지 않을 것이다거든. 그지? 자, 그래서 많이 재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수령인이죠. 수령인, 리시피언트,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make fun of 라고 얘기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그치? 자, 즐거워하는 건데 너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For your clumsy. 자, clumsy라는 단어를 또 아셔야 될 텐데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아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서투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단어를 모르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2번에 다 나오지. 아, 여기서 make fun of는 놀리다구나. 그치? 그러니까 어설픈, 서투른 이런 단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거. 단어를 좀 잘 체크하면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앞을 좀 보세요.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 책을 먼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리는 거지. 선물 받는 사람을 놀려. 받는 사람이 널 놀려. 너의 클럼지한 에포츠 때문에. 그러면 making it more personal. 얘들아, make가 이때는 오형식 동사고 목적어 다음 자리에 personal 해지는 거죠. 그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어. 근데 받은 사람이 너가 준 거잖아. 그럼 너라는 사람이. 준 사람을 놀리는 거야. 왜? 너가 그것을 이때 이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시라는 게 기프트겠죠. 선물이겠죠. 그 선물이 너무 퍼스널하다는 거지. 너무 개인적인 것처럼 만들어진.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말하는 퍼스널은 애들아 어떤 의미겠어? 여기 앞에 있는 클럼지하고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죠. 뭔가 뭐예요? 서투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직접 만든 거잖아. 네가 직접 뭔가 선물을 만들므로써 그것에 대한 그 서투른 노력에 대해서 너를 놀린다면 아마 훨씬 더 재밌지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의미적으로 보면 게다가라는 말을 썼는데 재미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앞 얘기도 재미가 없을 거야. 별로일 거야. 뭔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투투용법 썼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할 수 없다예요. 너가 너무 바빠서 어떤 기프트에 퍼스널한 터치를 추가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네. 그치? 앞에 이 개인적인 터치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직접 뭔가 선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정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nobody예요.
누구도 정말로 케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컴플레인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로든 어떤 시기로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네가 바빠가지고 퍼스널 터치를 못했다라는 거에서 누구도 불평을 하거나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선물을 personalizing, 개인화하는 것은 isn't that time consuming, 뭐다? 그렇게 시간이 소모가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it may not be that difficult to all either. 자,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럼 you can easily find an inspiration. 자, inspiration 하면은 우리 보통 영감이란 뜻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쉽게 영감을 찾을 수가 있다. 너의 기프트에 대한 영감을 온라인으로 또는 매거진이나 북스에서. 지금 얘들아, 이 얘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지금 앞 얘기에서 그러니까 뭐라 했어? 내가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따로 없는 거야. 개인적으로 선물을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나의 어떤 개인적 터치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네가 터치를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을 두고 그러진 않아. 하지만 이러한 선물을 개인화하는 거, 그치? 선물을 내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쨌든 온라인이라던가 매거진이라던가 북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영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물을 좀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한 영감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분명히 여러분 이게 지금 연결성을 봤을 때 얘하고 얘는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보통 3번을 많이 체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3번에다가 여기다 체크를 하면 게다가잖아요. 그것은 재밌지가 않아요. 라는 뜻이잖아요. 재밌지가 않아요. 만약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너의 그 노력, 서투른 노력에 대해서 만약에 놀린다면은 재밌지가 않을 거야. 여기 게다가라는 말 쓰면은 게다가라는 말은 앞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얹어야 되는데 앞 얘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퍼스널라이징 하는 것이 선물을 퍼스널라이징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 그거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강해요? 상대적으로 퍼스널라이징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볼 만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해볼 만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비사이즈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비사이즈 뒤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바로 2번 자리에 쓰는 거죠. 2번 자리에 써서 게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거 터치 안 했다고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 없어.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선물 받은 사람이 내가 좀 뭔가 좀 그런 서투른 것에 대해서 놀리고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지만 선물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어렵지도 않다 이거야. 너는 그것들을 온라인이나 아니면 책이라던가 잡지에서 영감을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약간 너무 내용이 압축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besides 뒤에 스탠스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도 마이너스가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로 이 이야기들은 2번 뒤에 있는 문장은 알고 보면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될 수가 없었겠구나 까지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겠죠? 저희가 7번 얘기도 계속해서 같이 가볼게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역시 주어진 글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페루에 대한 이야기죠. 자, 페루가 지금 그 자유를 스페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한마디로 독립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곧 이후에 란 얘기인 거지. 시몬 볼리바라고 하는 그 제너럴 장군이겠죠. 여기서는 그 장군이 자, 뭐 했다? 이러한 리버레이팅 포스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미팅을 열었다는 거죠. 회의를 소집했다. 어떤 회의를 소집했다? To write the first version of a constitution for the new country. 얘들아, 이때 constitution은 사실 헌법이에요. 앞에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헌법을 우리가 이제 만들도록 하기 위한 미팅을 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스페인으로부터 일단 독립했어요. 그치? 시간의 순서를 보자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그 새 나라를 위한 헌법의 첫 번째 버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회의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라고 했어. 얘들아, 그리고 나서라는 표현을 쓰려면 앞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를 써야지. 그러니까 A번 먼저 못 써. 자, 볼리바가 accepted the gift 체크할게요. 얘들아, the gift 무슨 뜻이에요? 그 선물이죠. 그 선물 어디 있어요? 아직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밑에 있겠죠. 자, 애프터 더 미팅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자, 미팅 이후에 자, 미팅을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팅 후에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for Bolivar. 자,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 그치? 뭐 그들의 어떤 appreciation, 인정이겠죠, 여기서는. 인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가 그들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한 그치? 그러니까 인정이나 여기선 감사라고 해야겠다. 그치? 감사 표시를 하고자 했다. So, 그래서 뭐 했다? 그들이 제안했다. 이때 힘은 볼리바겠죠? 이 사람에게 나온다. 뭐가? 기프트가. 1밀리언 페소의 기프트를 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로 치면은 아주 많은 양의 돈이에요. 금액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프트를 받아들였죠. 말 되지, 얘들아? 먼저 기프트를 해야 그 다음에 기프트가 더 기프트가 되는 거야.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얘기하는 거죠. How many slaves are there in Peru? 페루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는가? 그가 was told, 들었다는 얘기죠. 3,000명 정도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how much does a slave sell for?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350페소. 그랬어. 그러면 I will add whatever is necessary to this million pesos.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기프트죠. 그쵸? 이 돈 100만 밀리언. 그쵸? 100만 밀리언. 이상하다. 100만 페소라고 해야지. 100만 페소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애드를 하겠다. 뭐 너가 줬던 그 100만 페소에 내가 애드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You have given me. 그리고 I will buy all the slaves. 모든 슬레이브를 내가 사드리겠다. 그리고 set them free.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서연아, 이게 노예를 해방하는 거예요. set them free. 그치? 넌 근데 freedom만 보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걸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겠죠.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set free. It makes no sense to free a nation. 그러니까 뭐야?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자, 뭐가? 바로 노예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는 slavery를 얘기하는 거죠. 노예제. 노예제라는 것은 말이 안 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언레스는 마냥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모든 시민들이 또한 모든 자유를 인소이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유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노예제를 없애자라고 얘기한 거네. 자, 정답은 그래서 얘들아 뭘 써야 되는 거예요? C, B, A 순서로 갑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첫 번째를 뭘 보셨어야 돼요? 기프트가 뭔지를 가리키는 거를 찾아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앞에 B번에 더 기프트, 더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한 번은 여러분 어든 뭐든 간에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더는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네. 자, 그 정도 이야기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8번 얘기로 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글의 순서. Mirrors and smooth. 그치? 자, 거울. 그리고 나머지 다른. 얘들아, 이때 other는 다른이라고 해석할게요. 자, 다른 스무스하고 매끄럽고 shiny, 빛나는 그런 물체들, 표면들은 reflect, 반사시킵니다. light,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reflection, 반사가 되어서 비치는 반영물을 본다는 거죠. 비치는 것들을 본다는 거지. 그러한 surface에서부터. 왜냐하면 바로 빛의 광선이 그 이미지로부터 자, 우리 레티나, 얘들아, 레티나는 망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망막에 있는 이미지로부터 빛의 sorry. Cause the rays of light. 내가 form이라고 했구나. from으로 봤네. 그치? form이 동사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빛의 광선이 우리의 눈의 망막에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면으로부터의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야. 광선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너의 눈을 킵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체크 좀 할게요. The reflected image 라고 얘기를 하죠. 잠깐만요. 하늘 색깔로 갈게요. 자, 앞부분에 여러분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그 reflection, 그 이미지. 그쵸? 내 눈에 비친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의 눈은 뭐 한다는 얘기야? 그 비춰진 이미지를 킵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킵해둔다. 너가 쓰거나 글을 쓰고 있거나 글을 쓰고 혹은 너의 페이퍼 위에 그것을 쓰지 않는 동안에 응? 왜 갑자기 왜 써요? 지금 그냥 비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A번을 먼저 쓰려고 그랬는데 A번을 먼저 쓰려면 얘들아 이 writing이라는 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돼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번 가볼게요. 스탠드, 서라. 자, 미러를 세워라겠지. 거울을 세워라. upright. 얘들아, 똑바로 직선으로 세우란 얘기인 거야. 테이블 위에다가 세워.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자, 테이블 위에 있는 오예, 페이퍼. 얘들아, 이 페이퍼 얘기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 페이퍼 언급하고 있는 거 확인 잘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페이퍼를 지금 한 장을 지금 어디 한다는 거야? Can be clearly seen in the mirror. 미러에서 잘 보여지게 할 수 있도록 두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예 지금 write 쓰란 얘기잖아 메시지.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A는 무조건 B를 먼저 써야지 A를 쓰는 거예요. 물론 B 다음에 A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A는 절대 먼저 못 쓴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메시지를 써라. That looks righ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자, 당신이 거울을 봤을 때 right, 올바르게 보이도록 하도록 메시지를 쓰란 얘기인 거야. 거울로 비춰봤을 때 올바로 보이게. 그럼 얘들아 그 얘기는 거꾸로 쓰란 얘기인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지금 예를 들면 B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쓰려면 어떻게 썼어야 돼?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얘들아 봐봐. 되게 중요한 말이지. 이 말이지. Such images, such 그러한 이미지는 always reversed. 뒤바뀌어 있다.
뒤집혀져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미지를 봤는데 그 이미지가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바로 뒤집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거울을 통해서 봐봐. 윙크를 해봐. 오른쪽 눈을. 그리고 왼쪽 눈을. 그럼 뭐야? 아, 윙크를 오른쪽 눈을 하면 뭐 한다는 얘기야? 왼쪽 눈이 윙크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너의 이미지에서는. 맞아? 내가 이쪽 눈을 윙크 하는데 거울을 보면은 왼쪽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you can use a mirror to send a coded message to a friend.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다? 바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내가 테이블 위에다가 미러를 세워놓고 반대로 적으라는 거지. 친구한테 내가 예를 들면 friend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치?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인 거야. 반대로 거울에 비춰진 채로 가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아이고. 이렇게 돼야 똑같구나. 이건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고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친구가 그냥 봤을 때는 어때요? 이상한 문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울에 다시 세워놓고 보면 올바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써야 돼? C번부터 먼저 써야지. 그리고 제가 미션을 줬잖아요. 그 다음 B를 쓰지. 그럼 당연히 A를 써야겠죠. 여기는 동일하게 CBA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정도 이야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야기하거나 삽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시어랑 연결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인데 오늘은 여러분 지시어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했던 이런 페이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write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치? 언급이 먼저 온 것들을 내가 체크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정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잠깐만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자,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해가 더 쉬워지는 백그라운드 knowledg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면 드디어 파트 2가 시작이 되는데 파트 2부터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 보이시죠? 얘는 이제 진짜로 문장에서 지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까지 사실 했던 것들은 어떤 특정 단어들이었어요. B사이즈가 오면 연결어니까 A 다음에 B사이즈 B를 쓰면 서로 유사관계를 얘기하면서 첨가하는 개념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 흐름이 A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B사이즈 다음에 B가 플러스의 얘기면은 A도 플러스의 얘기가 오면서 연결이 돼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챕터 7부터는 전부 다 사실은 이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지문의 주제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페이지 여러분 66페이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뭔지 아시겠죠? 저희 왜 주제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연결어를 얘기할 때 예시를 쓰게 되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예시문 앞을 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예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문제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은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이 자료를 줬었는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 얘들아, 이거 줬었어? 이렇게 생긴 거?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뭐 반드시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 다른 반들은 지금 사실 뭐냐면, 매 주마다 주간지라고 해서 30문제가 독해가 추가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방학 숙제도 다른 반들은 조금 더 우리 반보다 많이 나가요. 제가 근데 우리 반에서는 주간지를 따로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교재를 풀어 오시는 게 숙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고 하신다면은 뒤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챕터 7부터 얘들아 18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챕터 7부터 시작하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많아야 8개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짤막짤막하게 들어있어서 여러분 얘를 어디까지 풀어 오시는 게 숙제가 될 거냐면은 7, 8, 9, 10, 11, 12. 총 12까지 풀어 오시는 거, 챕터 12까지 풀어 오시는 걸 제가 숙제로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절반은 제가 미리 정답을 이번 주 한 목요일쯤에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단톡방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톡방에 있는 답지 체크하시면서 오답 정리까지 해오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방학까지 드렸어요. 그쵸? 방학까지는 지금 이거는 얘는 고1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저희 아마 목요일쯤에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목요일쯤에 답지를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까지 잘해서 가져오시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방학 과제는 애들아 그냥 다 해오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듣기란다 뭐죠? 단어 시험지랑 예문 시험지 네 그거 놓은 거고요. 아, 맞다. 그리고 예문 워크북 제가 아까 예문 워크북 30일에서 35 있니, 거기? 없지. 30일에서 35 있어? 뭐? 네네네. 다른 친구는 받았죠? 잠깐만요. 어디로 받았지? 30일에서 35. 됐다. 이거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요것도 그러니까 30일에서 35까지 얘들아 다 해와야 돼. 아시겠죠? 숙제 많아요, 여러분. 저희 그리고 단어가 읽기라도 저희 푸는 거는 암기도 암기인데 암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풀어오는 거 제가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단어가 읽기라는 24까지 오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이번 주 동안 다음 주까지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게 좀 많다. 그치?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좀 잘 나눠서 여러분 이거 절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듣기도 너무 밀린 친구들은 근데 듣기 저 오늘 정리해가지고 제가 듣기도 지금 뒤에 좀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많이 밀리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하시던 대로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하시면 되고 나는 듣기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전 모의고사부터 먼저 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푸시는 게 듣기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